총선 사전투표가 31.28%,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며 지난 주말 끝이 났고 이젠 본투표까지도 딱 이틀 남았습니다. 여야 대표들은 가장 다급한 지역을 찾아 상대 당과 후보가 가장 아파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200석이 되면 이재명, 조국 대표가 셀프 사면을 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출마한 인천 계양을을 포함해 수도권을 돌았는데 먼저 국민의힘 소식부터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경기도를 비롯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개헌 탄핵 시도를 위한 야권의 200석 확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석을 가지고 그냥 대통령 탄핵만 할 것 같습니까? 개헌해서 국회에서 사면권 행사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 자기 죄를 스스로 사면할 겁니다. 조국 대표를 히틀러,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에 빗대 거칠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히틀러가 나올 때도 다들 비웃었습니다. 그런 극단주의자들이 나라를 망치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나서서 데모해서 막아내려고 1987년처럼 나올 겁니까? 오늘은 쌍방울 대북송금, 내일은 대장동입니다. 이런 분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겁니까? 국민의힘은 남은 선거운동 기간 이틀을 모두 수도권에 쏟아부을 계획입니다. 최근 수도권 민심이 저점을 찍은 뒤 점차 반등해 초박빙 지역이 늘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국민의힘은 자체 판세 분석 결과 서울 15곳, 경기 인천 11곳 등 수도권 26곳 이상에서 지지율 3에서 4%포인트 내의 박빙 승부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초박빙, 경합 지역이 굉장히 서울에서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대치가 나온 걸 두곤 거대 야당을 심판하려는 민심이 결집한 거라고 해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막판 샤이 보수 결집에 기대를 걸고 본투표 참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여당의 눈물쇼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외친 주장입니다. 개헌 저지선 100석이라도 달라는 국민의힘의 호소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건데 이재명 대표는 서울 한강벨트의 마지막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을 오늘로 벌써 8번째 찾았습니다. 민주당 소식은 이희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류상열 후보와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맞붙는 서울 동작을에서 유세를 시작한 이재명 대표. 반드시 투표해야 이긴다며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전국이 수십 곳이 박빙인데 혹여라도 그들이 다시 국회를 과반수를 차지하는 순간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부 연락하셔서 포기하지 말고 투표해라. 투표하면 이길 수 있다. 동작을은 이 대표가 이번 선거 중 가장 많이 간 지역으로 선대위 출범 이후 8번이나 찾았습니다. 이곳이 승리를 한다면 서울 전체 판세에 이 바로미터로 작용을 하고 저희들이 서울 선거를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 박빙인 서울 지역 7곳을 종일 돌면서 여당의 눈물쇼에 속지 말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앞서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수도권 접전 지역이 13곳이나 된다며 이제는 백병전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 리스크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빗대며 심판론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공정한 규칙이 작동하나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으로 돈을 수십억을 벌었다. 특정인에 대해서는 수사조차도 하지 않더라. 하지만 이 대표를 둘러싸고 삼겹살 거짓말 논란에 이어 선거 유세 중 한 혼잣말이 또 논란이 됐습니다. 일하는 척했네. 아이고 허리야. 허리 너무 아파. 이 대표 측은 입버릇처럼 한 말인데 억지가 지나치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유권자를 모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선관위 직원이 새벽에 사전투표함을 열어 투표 용지가 든 봉투를 넣는 이 CCTV 영상이 온라인으로 퍼지면서 부정선거 정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선관위가 곧바로 반박했는데 배양진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어제 새벽 촬영한 서울 은평구 선관위의 사전투표함 CCTV 영상입니다. 새벽 3시쯤 선관위 직원이 투표함 봉인지를 열고 투표용지가 든 봉투를 넣는 모습입니다. 뭐야? 은평 와 이건 아니다 이거는. 아니 새벽에 이렇게 와?
이건 새벽에. 보수 유튜버를 중심으로 부정선거 정황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선관위가 곧바로 반박했습니다. 먼저 사전투표함에 넣은 건 사전투표 첫째 날 투표용지라고 했습니다. 유권자가 관외에 사전투표를 하면 투표용지는 우체국을 거쳐 다시 주소지 선관위로 배송되는데 이 절차를 거쳤단 겁니다. 전날 오후 19,000여 통이 도착했지만 3단계 확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 새벽 1시 50분쯤 접수 작업이 끝났다고 했습니다. 왜 다음 날 낮까지 기다리지 않고 새벽에 작업을 했는지 묻자 투표 용지는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선관위는 그 밤새 동안에 그 우편 투표를 어디다 보관하고 있었냐. 그런 의혹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늦었지만 저희가 계속 작업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해서 여야가 각각 추천한 정당 추천 선관위원 2명도 내내 이 작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숫자를 맞추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거 없나 있나 그걸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절차를 따지면 한 3번 정도 걸립니다. 실제 유튜버가 촬영한 각구 선관위 CCTV 영상에도 밤 11시, 12시, 다음 날 새벽 2시 등 다양한 시간에 같은 작업을 하는 모습이 찍혀 있습니다. 현장에서 선관위 직원이 직접 설명했지만 의혹 제기는 이어졌습니다. 네, 우측은 지금 그거를 양이 워낙 많으니까 우측을 작업해서 와서 저희도 다 통수를 맞춰야 되고. 서울시 선관위 등 전국 시도 선관위 앞엔 모든 투표함 봉화 장소 CCTV가 24시간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조치를 일부에서 무분별한 의혹 제기 소재로 삼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웃에 사는 7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이 타는 오토바이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폐지를 모아 가족을 부양하던 피해자는 평소처럼 폐지를 정리하러 나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빨간 옷을 입은 남성이 인적 없는 골목길을 뛰어갑니다. 뭐에 쫓기는지 뛰면서도 뒤를 슬쩍 돌아봅니다. 흉기를 휘둘러 70대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입니다. 두 사람은 같은 다세대 주택 주민이었습니다. 바로 앞집이니까 좀 혼자 산다고 해서 작은어머니께서 좀 불쌍하다고 이제 음식도 좀 갖다 주고. 좋은 이웃이 될 수도 있었지만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오토바이 소리가 소음이 크거든. 시끄럽고 그러니까 이제 날 같은 소리에 한갑자고. 여성의 아들이 타던 오토바이가 원인이었습니다. 어제도 남성은 시끄럽다며 따지러 갔고 평소처럼 모아둔 폐지를 정리하러 나오는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아줌마가 이 차를 이제 아저씨하고 가서 물건을 수입을 하려고 하다가 나오다가 이제 아마 그런 봉변을 당하신 거죠. 이번엔 시비 정도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여성은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엄청 부진을 하고 박스 그렇게 아줌마가 다 주소로 다니고 그 아줌마가 연탄 배달하고 그리고 먹고 살았다니까. 몸이 아픈 남편과 정신질환이 있는 아들을 부양하느라 일을 놓지 못한 평생이었습니다. 경찰은 인근 야산으로 도망친 남성을 13시간 만에 붙잡았습니다. 이 사람을 갖다가 사회에 놔두면 또 어느 누가 당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형량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족들은 합당한 처벌이 내려지길 바랐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